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에 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알아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표부터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추가 납입하는 IRP 계좌가 있죠. 그 다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연금보험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연금대비용 통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부터 하실 건가요? 각각 전부 혜택이 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7가지니까 대충 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ISA 계좌, 리츠 계좌, 주택연금, 농지연금 일반 계좌로 또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달러 투자나 금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노후 대비로 모으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선택지가 1번부터 7번이 아니라 1번부터 14번까지 됐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뭐부터 하실지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34만원씩 연금 드시는 거 그거 누가 얘기해 줬나요?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아니면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이런 데서 들었겠죠? 은행에 뭐 포스터 붙어 있고 증권사 가면 34만원 하면 뭐 얼마 세금 혜택 있다, 연말정산 때 좋다,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망치 들고 있으면은 다 못으로 보인다고. 보험사에서 일하면은 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고, 은행에서 일하면 은행에 있는 상품이 좋아 보이고, 증권사에서 일하면은 증권사의 어떤 상품들이 가장 좋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한 통로로 가서, 그러니까 은행에 가든 보험사에 가든 증권사에 가든 한 개 그 매장에 가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할 확률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를 사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삼성전자 매장에 가서 노트북 고르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삼성전자 노트북들 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이제 고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장에서 LG전자 노트북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LG가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삼성께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쇼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비교할 수 있는 쿠팡 아니면 다나와 이런 데서 비교해야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은행에서 가입하라는 거는 그냥 덜커덕 가입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종합해서 판단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평생 교육원이고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상품 가입해가지고 수수료 떼먹고 이런 구조가 아니니까 분명히 도움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부 광고 말고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선택만 잘 하시더라도 당장에 몇십만원 연금 노후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몇억 원씩 차이가 나실 거예요. 뭐 여튼 기본 개념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를 한다 하면은 세금을 15.4%를 떼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뭐 예금이든 이자를 뭐 10만원을 받게 돼 있다 하면은 10만원에 15.4%를 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면은 과세도 나중에 65세, 55세 이런 시점이 돼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도 있고, 연금 계좌에 가입하면은 정부에서 세금 혜택도 주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위해서 연금 계좌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무슨 상품이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14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14가지 정도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상품이 어떻고 뭐 세금이 뭐 이건 100만원이고 이거는 150만원이고 이런 거를 다 알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보험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증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알아서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책을 읽었는데 선택을 잘하려면은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책을 읽었었는데 여기 뒤에 책 있죠? 그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그 와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계좌 14개 외에도 코스닥 벤처 펀드나 2017년까지 판매했던 소득공제 펀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 상품들도 절세가 많이 되는데 이런 상품들은 연금까지 가져갈 수 없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들은 꽤 많아요. 다음 넘어가서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할 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연금이 0원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체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투자 실력이 없어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품부터 먼저 해야 돼요. 14가지 중에 뭘까요?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리츠나 아니면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먼저 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란
연금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막 엄청 오르고 있는 강남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봐서 그렇지, 사실 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 잘못 투자했다 이런 데 얘기도 들어보면은 부동산이 완전 막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부터 조정하시는 거예요. 추가 납입을 할지 아니면 5년 당겨받을지 5년 미룰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다가 1년 2년 이렇게 다니다가 1년 정도 쉬었어요. 이직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쉬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직을 해서 또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 빈 1년을 나중에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부라고 하시면은 국민연금을 또 넣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5년 정도 당겨받으면 마이너스 30%가 돼요. 연금액이. 대신에 좀 일찍 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계획할 수 있고, 또 내가 일을 계속 할 거라서 5년 정도는 더 뒤에 받겠다 하면은 플러스 30%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잘 굴리고 있으니까 내가 투자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선택 정도만 해두면은 효과적으로 연금을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국민연금이 뭐 없어진다 못 받는다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리고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국민연금 어떻게 굴리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도 다 어떻게 타협해가지고 잘 굴리고 있어요. 물론 뭐 덜 받거나 뭐 더 받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있는 거는 활용을 잘 해야겠죠. 두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될 거는 퇴직연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DB형으로 굴리는지 DC형으로 굴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DB형이라고 돼 있다 하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마 회사에서 이제 굴리고 있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투자를 잘못했다가 막 퇴직연금을 반밖에 못 준다 이러면은 난리 날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주 안전한 예금이나 국고채 뭐 이런 것들로 굴러가고 있을 거예요. 거의 예금 수준으로. 근데 이제 또 DC형이면은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확정적으로 돈을 넣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DC형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처럼 작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IRP라는 걸 또 가입할 수 있어요. DB형이나 DC형 가입하기 부담스럽다 하는 기업들은 IRP로 직원들한테 복지처럼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하시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퇴직금을 자기가 알아서 잘 굴릴 수 있으니까 윈윈입니다. 이거는 그냥 증권사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하세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 정리했고 퇴직연금 확인했다. 관리를 이렇게 했다. 그 다음 스텝은 연금저축이냐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 절반 정도는 가입하셨을 거고 절반 정도는 그거 귀찮다 안 한다 이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광고를 하는 거 보면은 100만원 정도 혜택 받는다 92만원 혜택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혜택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말에 돼서 110만원 받거나 50만원 받거나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광고는 그런 식으로 몇만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착각할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연말정산 때 100만원을 토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금저축 펀드를 들거나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뭐 120만원이에요. 그럼 토해낼 100만원을 안 토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 한도가 이만큼인 거지 내가 그 돈을 현금으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내가 돈 더 낸 게 있어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아서 좀 더 돌려받겠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튼 이걸 그냥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맞을 거예요. 무조건 현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결정세액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대충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근데 세무사를 하실 게 아니면은 이거 뭐 결정세액 뭐고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 점검하고 퇴직연금 점검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펀드랑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는 거랑 세 번째 스텝으로 고민을 하실 건데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금으로 무작정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ISA 계좌를 먼저 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권장. 제가 이제 ISA 계좌 머니아이 채널에서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왔어요. 저보다 많이 ISA 계좌 알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 설명 쉽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ISA 계좌는 딱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으시든 제발 중개형으로 가입하세요.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가입하세요.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가입하세요. 3번 강조드렸습니다. 저는 예금에 넣는 건 싫어하지만 어쨌든 중개형 가입하고 그냥 예금에 넣든지 뭔가 다른 투자를 하든지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신탁형이나 위임형이나 일임형이나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면은 수수료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수익률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수수료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왜 ISA 계좌를 세 번째 스텝으로 말씀드리냐면은 비과세기 때문에 그래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비과세로 그냥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자소득세 15.4%를 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걸 안 떼가니까 세금이 애초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연금계좌들은 세금이 있나? 난 연금계좌 가입하면서 세금 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55세 때 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은 연금 소득세라는 걸 떼요. 3.3에서 5.5% 이렇게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세금을 떼니까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연금 소득세라 그래서 나중에 낸다 그래서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400만원이 있고, 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돼요. 분리과세 9.9%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ISA 계좌 가입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좋은 점은 ISA 계좌 가입하다가 만기가 되고 하면은 연금 계좌로 이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ISA 계좌 하다가 연금 계좌로 이전을 시키면 되니까 선택지도 덜 넓잖아요. 연금 계좌는 연금 계좌 하다가 ISA 계좌로 바꿀 수가 없어요. 비과세 계좌로. 그러니까 먼저 ISA 계좌부터 먼저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한도가 제가 예전에 죄송하다고 했는데 2억이 될 줄 알았는데 1억밖에 안 돼요. 내가 1억 하고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분도 1억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이제 만 19세 넘었다 하면은 자식들도 ISA 계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연금을 쓰든 부동산을 구매를 하든 이 순서대로 하면은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ISA 계좌 한도를 채웠다 하면은 바로 다음 스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ISA 계좌 하면서 이런 연금 납입도 하실 수 있지만, 설명상 다음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금저축 펀드랑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이 시점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ISA 계좌 이제 넣고 나서 이 시점에 여기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를 할지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할지. 왜냐면 둘 다 이제 세액공제 똑같은 혜택이 있거든요. 둘 다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둘 다 세금 혜택이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상품들이에요. 근데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는 건 단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안전자산 30%를 지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실 뭐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면은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넣기 때문에 단점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주식에 100% 넣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약간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치명적인 단점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는데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는 건 어떤 증권사는 수수료가 있어요. 어떤 증권사는 수수료가 없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해가지고 후취하는 방식이에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한 0.2% 정도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적립금 규모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증권사들은 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좀 낮춰놓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증권사 수수료 비교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연금저축 펀드부터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안전자산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를 먼저 납입을 합니다. 1년 기준으로 600만 원을 납입하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스텝으로 퇴직연금 IRP에 추가 납입을 합니다. 300만 원 납입을 하면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시게 돼요. 이쯤에서 다섯 번째로 이제 고려를 하실 게 뭐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보험, 변액연금, 연금저축 펀드, 그 다음 또 요즘에 뭐 종신보험 이런 걸로 노후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비과세 혜택도 있고 뭐 이런 혜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게 보험 상품이라서 그래요. 보험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일 때 수익률을 5%씩 쭉 내겠다 하면은 100만 원, 105만 원, 105만 원에 또 이제 5% 해가지고 또 이만큼씩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굴러가잖아요. 보험 상품들은 초기에 사업비를 떼가서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70만 원. 초기에 굴리는 눈덩이가 작아져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종신보험이든 변액, 뭐 유니버셜 뭐 이런 거든 보험으로 내 돈을 굴리겠다, 연금을 준비하겠다, 이거는 정말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가 있는데, 내가 자산이 현금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10억 이상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넣고 이러면은 종합과세 되고 이래서 이걸 피하고 싶다 하면은 저축보험이나 이런 것들 길게 10년 이상 목돈을 넣어두면은 비과세 혜택이 생기거든요. 뭐 이런 정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10억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 하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1년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정리했고, 퇴직연금 정리했고, ISA 계좌 한도 채웠고, 연금저축 펀드 채웠고, 퇴직연금 IRP 추가 납입했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준비를 하겠다. 남은 거 선택지를 보면은 리츠, 금, 달러, 주택연금, 농지연금, 그 다음 일반 계좌에서 내가 그냥 투자하는 거, 이렇게 이제 또 남아있어요. 이 계좌들은 전부 세금 혜택이 있는 채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어서 이후에 가져왔어요. 이 계좌들은 그리고 내가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근데 절세 계좌들을 뒤에 가져왔는지 설명을 드리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나이대는 어떤지, 뭐 자산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건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은 지금도 약간씩
그렇게 되고 있지만 금융소득으로만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노동소득으로 자산을 불리거나 이것보다는 금융소득으로 이제 자산을 불리는 거죠. 세금이 나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은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금융소득도 1,0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월 건강보험료가. 그래서 이런 절세하는 게 내가 노후에 금융소득으로 뭔가 생활을 이어갈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절세 계좌들을 이후 선택지들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연금 계좌들 다 한도도 채웠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면은 절세 계좌로 자산을 충분히 지키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계좌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금 투자하는 방법 얘기하고 뭐 투자하는 방법 얘기하고 이러면 영상 안 끝나겠죠?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분리과세 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3년 정도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는 또 배당도 자주 나와요. 뭐 연 배당하는 데도 있고 반기 배당하는 것도 있고 분기 배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ETF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은 얘기를 할게요. 또 삼성전자 지금 모으기 해가지고 수익률이 좀 났는데 이 다음에는 리츠를 모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사자 이 얘기 아닙니다. 알아두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KRX 금시장이에요. 증권사에서 앱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금투자 시리즈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KRX 금시장에서 현물로 거래하는 것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돼요. 다시 말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거나 하는 걸 피하실 수 있어요. 그 금 시리즈도 뭐 수익을 좀 보고 마무리를 했죠. 어머니 선물 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달러를 모으는 방법도 있어요.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차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진 않아요. 달러 통장으로 하면은 달러 통장에 이자가 붙으니까 거기는 이제 세금이 나올 거고, 달러 통장에 투자한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지고 차익을 볼 수 있다 하면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투자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금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달러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뭐 리츠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다 따지려고 하면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섞어서 투자를 하는 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남은 게 많죠. 주택연금이랑 농지연금이 남았어요. 농지연금, 주택연금 처음 들어보시죠?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증권사나 이런 데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자기들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12억 이하 주택이면은 나이에 따라서 월 얼마씩 연금 형식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1주택 가지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이러면은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없어가지고 유동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유동성이 없는 게 문제인데,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이제 남는 부분은 돌아가게 되니까 괜찮죠. 저는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ISA 계좌나 연금 계좌 통해서 돈을 모으다가 가능하면은 1주택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연금 대비를 조금 덜 하더라도 주택이 있어가지고 주택연금으로 대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냥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본적인 거에다가 주택연금 붙이면은 어느 정도 연금 대비가 되거든요. 참고로 원래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격이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땐 9억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12억으로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한도도 오를 거니까 아파트가 뭐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어쩌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을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은 농지연금인데, 사실 농지연금은 얘기할까 말까 했어요. 농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농사도 5년 이상은 지어야 돼요. 농지 가격 1억 정도당 한 38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월 한 300만 원 정도는 농지로 인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요즘에 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이걸로 재테크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AI가 발전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럴수록 식량이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농업인분들 농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알아둬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서 선택지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다 하면은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자기 농지 연금 전문가인데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 하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메일 하나 주세요. 여기까지 줄줄줄 설명을 드렸어요.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꽤 길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확인해봅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 그 다음 세 번째, ISA 계좌를 한도까지 납입합니다. 가족들 것까지 해주면 좋겠죠. 네 번째, 연금저축 펀드를 납입합니다. 다섯 번째, 퇴직연금 IRP에 추가 납입합니다. 여섯 번째, 리츠, 금, 달러 이런 비과세 투자를 해보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좋겠죠. 이 머니하이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부수적인 연금 제도를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하나 빼먹었는데 내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내가 이제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매도했는데 뭐 수익을 뭐 20% 봤다 하면 그대로 20%를 받는 거예요. 증권사 수수료 일부 떼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 국내 주식, 리츠, 금, 달러 이런 것들을 섞어서 투자하면 포트폴리오가 되고 세금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장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도 잘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로드맵대로 하나씩 당장 다를 준비할 수가 없고 사회초년생이면은 ISA 계좌부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은 이번 순서 한도 채우고 다음 순서 본인 상황에 맞게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 듣는다 이런 거 있으면 검색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도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순서를 쭉 설명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0.5%, 1%라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실 거예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준비물이잖아요. 준비물을 잘 준비했으면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실력을 높이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8월 20일에 수익률 5% 높이기 이런 주제로 라이브를 할까 싶은데 저도 영상 만들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으면서 만들었으면은 농지연금 이런 건 빼고 다른 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저도 로드맵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라이브를 준비했으니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는 아래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